안녕하세요. 창업경신문 오병묵입니다. 지금부터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코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창업자들은 어떤 아이템으로 선택해야 되나, 또는 어떤 아이템이 유명할까, 혹시 뭐 나에게 더 잘 맞는 창업 아이템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잘 맞는 아이템, 나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찾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코인 빨래방입니다. 요즘 뭐 코인 빨래방이 워낙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했고요. 오늘은 코인 빨래방 전문 브랜드인 워시맨의 임직원 세 분을 모시고 코인 빨래방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템을 선택한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세탁소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세탁 편의점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업계에서는 차세대 모델로서 코인 빨래방 또는 무인 빨래방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인 빨래방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게 분명한 이 보여서 오늘 이 주제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세 분 제가 초대를 했는데, 워시맨이라고 하는 그 빨래방 브랜드죠. 이철주 네네. 이사님, 그리고 심지훈 네. 팀장님, 그리고 김성호 부장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인 빨래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전문성이 여기 세 분만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을 빌어서 창업자들에게 오늘 코인 빨래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시작을 하면서 일단 워시맨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워시맨은 어떤 브랜드다라고는 정도로 소개를 좀 누가 해주실까요? 예, 심지훈 팀장님이 워시맨 예, 브랜드에 제가-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워시맨은 저희 모회사로 네오 브랜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20년 정도 IT 업계에서 IT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을 해왔고, 네. KCLA라고 기존에 코인 빨래방 사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회사가 있습니다. 덱스터라는 장비를 국내에서 독점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와 저희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으로는 기존 코인 빨래방 사업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IoT 솔루션을 도입해서 점주가 직접 점주용 어플리케이션으로 핸드폰으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케팅이나 IT 서비스가 좀 차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걸로. 후반부에 그 이야기들은 예. 오늘 후반부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 테니까 예. 후반부에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네. 일단 뭐 그 워시맨은 지금 그 매장이 몇 개나 되죠? 7개 있습니다. 이게 일단 뭐 이 사업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예. 단계인 거네요. 그리고 예, 방금 전에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덱스터라는 장비를 쓴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일 것 같고요. 네네. 네네. 네, 일단 그 워시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좀 더 뒷부분에서 저희가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네, 맨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아무래도 창업자분들은 사실 특정한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이템에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네네. 코인 빨래방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뭐 창업자들이 코인 빨래방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낄까? 예를 들면 이 아이템을 창업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좋은 점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빨래방이라고 하면 네. 기존 프랜차이즈 외식업에 비해서 창업비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외식 사업체들을 보면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든 네. 아니면 종업원을 써서 오토 매장을 돌리든 일하는 양이나 창업비에 비해서 얻는 수익률이 생각외로 높지가 않습니다. 네네. 국내에서 거의 이제 폐업률이 뭐 한 8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평균치가 거의 2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 주변에도 프랜차이즈 외식업을 하면 본사에서 처음 마케팅할 때는 창업하기 전에는 뭐 그 소액으로 창업을 해서 뭐 맥시멈 1,000만 원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면 본인이 열심히 일해도 가져가는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국내 지금 상황이 점점 인건비가 오르고 그리고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인 점포들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종업원 임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네.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런 오토 매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초기 창업비는 높지만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부가적으로 직원이나 다른 몇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고민이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무인 편의점이든 셀프 방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이 안정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기존 창업 시장은 실상과 그다음 수치와 현상은 너무 다른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이 셀프 빨래방이 일단 젊은 20, 30대부터 출발을 했지만 그 편의성이나 운영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점포가 네.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무인으로 가능하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무인이니까 또는 예를 들면 설령 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일 테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테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보통 요즘 인건비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외식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가져가는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만큼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맞습니다. 뭐 나는 한 300쯤은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200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빨래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비용들이 별로 안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외부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장점이 제일 크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수익률 부분이 네. 이제 그 매출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네네네. 다른 기존 창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정말로 본인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률이 상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네네네. 인건비부터 해서 뭐 네. 퇴직금 그다음 운영비에서 그 들쭉날쭉거리고 이게 네. 손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빨래방은 수익률을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오토 40%라고 매장으로 하는 건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죠? 매출액에? 원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아, 예, 인건비가 예, 예, 들어가지 예. 않고 네, 네, 그다음 네. 원가 비중이라고 하면 전기세하고 수도세 네. 그다음 세제나 여기 운영 비용 부분은 아주 음. 작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매출에서 임대료와 네, 네, 네. 그다음 전기세와 뭐 수도 광역비 이 정도만 빼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이제 수익률로 네, 다 네, 네. 나갈 수 있기 매출액 때문에 대비 이익률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부업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오토 매장으로 돌릴 경우에도 청소나 이런 거를 위해서 뭐 방문은 해야 되는데 이게 상시 근무하는 체제가 아니라 오토 매장으로 관리를 하면서 뭐 본인이건 아니면 가족이건 하루에 한 번을 들려서 뭐 청소만 한다든지 하는 실제적인 오토 매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폐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빨래방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얼마를 투자해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려고 창업하시기보다는 네. 앞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오래 갈 수 있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빨래방을 오픈하시기 네. 때문에 네. 보통은 폐업률이 10년 정도는 음. 폐업 없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맞습니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 지금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자,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사실은 창업경영 신문은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네네. 아이템에 대해서 접근할 때 단점을 같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네네. 창업자들이 적어도 이 아이템에 대한 단점도 좀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코인 빨래방은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심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예. 코인 빨래방의 단점이라면 아까 이철주 대표, 이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예. 아무래도 그 매출 부분이 다른 업종, 외식업이라든가 일반 소비 판매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예, 예. 그래서 매출이 지금 업계에서 뭐 영업하시는 분 보면은 뭐 1,000만 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업계 평균 한 400에서 500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예,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와 다르게 이제 외식업은 또 폐업률이 또 높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노력 없이도 일단 점포를 오픈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이라는 그런 매출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메인 잡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부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 소득 40% 수익 한 200 정도 거기에 네, 만족을 하신다면 되게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 거기다 만약에 메인도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된다면 요새 그 런드리고라든가 세탁공들처럼 오토 서비스를 도입하시게 되면 매출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설치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네, 브랜드를 보고 소비자가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나라에서 국내에서는 생산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산업용 세탁기 같은 경우 90% 이상이 해외에서 다 수입하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 그런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예, 말씀하실 예. 때 실제로 한 4, 500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률은 아까 말씀하신 이철주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률은 일반 아이템보다 꽤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한다면 200쯤 가져가는 구조.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일단 오토 매장으로 돌린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그 소위 몰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뭔가 이게 뭐 투자 수익 개념 또는 부업의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네네. 기존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그 모든 빨래방의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입지 음, 조건입니다. 네. 입지 조건에 따라서 매출은 폭은 매출의 편차는 상당히 큰데요. 네. 평균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브랜드 외에 다른 브랜드 모두 다 평균 매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상했을 때 한 500 정도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조금 더 상권이 좋으면 500에서 1000 사이가 되고 네네. 최고 네. 상권일 경우에는 1000 네. 이상 얻어가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매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워시맨은 이제 그 방법을 같이 가맹점주들하고 공유를 하고 네네. 있고요. 네.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좀 네, 이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제가 이따 성공 전략 쪽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실제로 그러면 뭐 지금 장점과 단점을 제가 같이 여쭤봤는데 네, 어,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네네. 과연 코인 빨래방은 또는 뭐 셀프 빨래방은 유망하다, 전망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 상당히 아직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 팀장님은요? 네, 예, 네, 전망이 일단 다른 좋다고 의견을 좀 생각합니다. 여쭤보고요. 네, 예, 말씀드릴까요? 네네, 심 팀장님. 네, 예, 예. 저희가 국내 요인으로 이제 봤을 때는 국내 기후 요인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인 빨래방이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일본이나 대만, 이런 나라를 보면, 아열대 기후가 많은데, 네, 국내도 온난화 때문에 서서히 습기 때문에 건조기나 세탁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졌고, 그리고 네, 1인 가구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증가를 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브랜드 신규 업종 같은 경우는 일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세외의 빨래방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3,500군데 정도의 빨래방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고요. 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상권에 아직 빠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점포 밀집도가 낮아서 예,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호 부장님은 혹시
네네. 빨래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뭐 경제 상황이나 뭐 생활 패턴들이 항상 이제 그런 쪽으로 변화가고 해가고 있고 이 뭐 1인 가구 마찬가지로 뭐 그런 거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외식업도 비슷한 건데요. 눈에 많이 안 보이니까 덜 보이니까 우리가 이용을 덜 못했었던 건데 네. 자기 주변에 이런 그 좋은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뭐 한번 써보고 또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밌는 많이 좀 더, 해석이네요. 예, 예, 재밌는 예. 해석이네요. 내 눈에 안 보여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네네. 어찌 보면 익숙하지 않은데 자꾸 그런 게 보이면 좀 더 익숙해질 것이다. 이철주 예, 기자님 아까 하시고 예. 싶은 네, 이야기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국내 그 빨래 시장이 네, 크게 놓고 보면 세탁소가 있고, 네, 그 다음 크린토피아처럼 맡기고 며칠 뒤에 찾는 시스템이 네, 있습니다. 편의점이라고 하죠. 세탁 예, 편의점. 네, 세탁 편의점. 네, 그런데 이 빨래방은 그 중간을 틈새를 노렸다고 보시면 돼요. 음, 기존 가구 수들이 뭐 대가족이고 이럴 때는 네, 요 세탁기 용량도 큰 거에서 집에서 다 처리를 하고 네, 한 번씩 이제 계절 의류나 이불 같은 경우에는 세탁 편의점에 맡기고 이런 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점점 가구 수도 적어지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처럼 가까운 곳에 빨래방이 있으면 네, 이불 빨래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서 그날 바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세탁소와 세탁 편의점의 그 사이에서 본인이 네, 비대면으로 빨리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 20대뿐만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용자들은 저희도 보면 이용자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이불 빨래부터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네, 늘어나면 기존의 이제 빨래들을 다 흡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사실 이 부분은 세 분 다 업계에 계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네네. 의견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또 창업자들은 이제 또 다른 의견들도 그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런 환경은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갈게요. 사실 네네. 저는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네네. 좋아요. 뭐 5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데, 뭐 네네. 어떻게 해야 1000만 원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네네. 500만 원도 나오고 그리고 그보다 안 네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코인 빨래방을 제가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잘 되는지 보통 이제 성공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인 빨래방에 대한 성공 전략을 좀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네네. 성공 전략들이 있을까요? 심 팀장님이 간략하게 그 가맹점들 성공 전략에 네. 대해서 좀 브리핑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빨래방은 다른 업종하고 다르게 네, 그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그 서비스에 대한 그 점포 관리 상태라든가 입지, 그리고 굳이 이제 점주가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IT 솔루션이 있어야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점포의 입지 조건. 그게 한 5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나머지들은 완전히 무인이라고 이걸 그냥 내팽개쳐 놓고 청소도 하루에 한 번 나가고 청소도 안 하고 뭐 쓰레기통을 비운다든가 이런 행위가 음, 없어지면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김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점포를 갖다가 오픈하고 나서 전혀 홍보를 안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점포 컨디션이 입지가 보통 이면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여기에 있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있는 걸 알게 되면 소비자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픈했을 때 마케팅에 좀 열을 올리시는 게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를 뭐 50%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입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면도로 아무래도 뭐 좋은 자리,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닐 테니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런 궁금증이 네, 들어요. 예를 들면 어차피 입지가 똑같다고 하면 실제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1000만 원 나오고 입지가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매장에서도 똑같은 매장에 똑같은 입지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면 500만 원이 나오지만 또 어떻게 운영하면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없을까요? 제가 일단, 잠깐만, 예, 팀장님 예, 예, 말씀하시죠. 예. 보통 요즘 상권은 다 이게 빨래방들이 어느 정도 뭐 두세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성이 없으면 네, 소비자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 있었다 하면 여기도 한번 다른 데를 이용해 볼까. 근데 거기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아토피가 있고 환경이 좀 민감하고 내 애한테 그런 저기 친환경적인 요소를 세제를 갖다가 사용한 세탁소를 이용하고 싶다 하면 이제 네, 그쪽을 이용하게 될 거고요. 본인 컨셉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걸 이용하는 고객들이 옛날에는 20대였는데 지금 30, 40대 가정주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에 맞춰 소비자에게 맞출 수 있는 컨셉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브랜드들이 매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런 그리고 의견인데요. 네, 예. 네, 김성호 부장님. 이제 네, 요즘에는 뭐 모든 생활 패턴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네, 시대다 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이제 혼자 1인 가구인데 실제로 빨래방을 이용하다 보면 어떤 빨래방, 뭐 기존에 있던 빨래방과 현재 약간 시스템적으로 그 잘 돼 있는 방,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치면요. 네, 그런 이용하는 부분의 편리성하고도 또 좀 관련이 있고 또 가성비, 우리가 빨래를 하고 나서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아토피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좋다고 하면 네, 모든 거는 제 그 방문이라든가 제 구매 뭐 이런 게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음, 비슷한 의견. 네, 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매출의 편차, 네, 네, 이 네, 부분이 무조건 자리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실제 네, 저희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매출이 높은 곳을 보면 완전한 오토 매장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고, 네, 점주가 이제 그 그러니까 점포에 나와서 배달 네, 수거를 하면서 네, 매출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업으로 빨래방을 하시는 거죠. 네, 오토 네, 매장의 경우에는 시설만 투자를 한 뒤에 저희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만 하시는 부분이고, 거기는 네, 완전 무인화가 되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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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본인이 이제 전업으로 상주를 한다는 개념이 들었을 때는 뭐 상주라고 했을 때 일반 뭐 프랜차이즈처럼 영업시간 내에 무조건 점포에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주변을 영업할 수도 있고, 뭐 미장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빨래방을 이용하기에 최적화된 곳을 자기들이 영업하고 지역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파트나 이런 대단지에 영업을 해서 본인이 수거 배달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입지에 상관없이 매출이 상당히 이제 거의 2배 이상도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네, 그, 식으로 저희도 음, 두 가지 오토 매장으로 하시는 점주도 있을 거고, 오히려 상주를 하셔서 그런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법을 소개해 네. 드리고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한 500 내외 정도로 매출이 나오는 건 아마 이제 오토 매장일 거고요. 맞습니다. 당연히 오토 오토 매장 매장이 아니면 경우입니다. 뭐 사실 그 사업을 하면 안 될 거고, 오토 네, 매장인 경우일 거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상주를 한다든지 또는 알바가 있다든지 해서 예를 맞습니다. 들면 뭐 예. 빨래를 맡겨둘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을 해준다든지 또는 수거를 해온다든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개입을 하면 매출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예, 맞겠죠? 맞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네. 또 그,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 전략과 관련해서 더 하실 얘기가 있나요? 혹시? 그 전체적인 매출이 낮은데도 네. 일반적인 뭐 외식업이나 전체적으로 낮은데도 수익률은 뭐 40% 이상 가져간다는 얘기는 네. 원가율이 적다는 얘기니까요. 네. 최초에 초창기 때 과감하게 어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내가 네. 드는 원가는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음.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초반에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호 부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이제 보통 공헌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코인 빨래방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제 들어가는 그 비용이 별로 없잖아요.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어서 그냥 보통 공원 이익률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체험을 시켜주기도 쉽고요. 예를 들면 가격 맞습니다. 할인을 가져가기도 쉽고요. 뭐 음식점 같으면 50% 할인하면 예를 들면 손해보고 팔아야 될 수도 있다면 실제로 코인 빨래방 같은 경우는 50%를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손해는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도 남는 맞습니다. 예. 거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장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현재 저희 그 점포 중에서 점포 점주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운영 네. 방식이 조금 틀리긴 한데 네. 그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점포 점주님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그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 DB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인 행사 뭐 일주일에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을 정해서 할인 행사 한다고 그 계속 문자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고객들이 이제 그 본인들이 이 업체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여러 네. 가지 그리고 뭐 친환경 요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그 시스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니까 네. 점점 충성 고객도 늘어나고 음. 신규 고객도 유입되는 효과를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네. 때 네. 본사에서도 좀 여러 마케팅에 도움을 좀 주면 기존 빨래방의 약점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사실 뭐 모든 비즈니스의 진리입니다. 관리를 하고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영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면 수익도 좋아지고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뭐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면 사실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정석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네. 질문을 드릴게요. 자, 코인 빨래방 할 때 이것만은 유의하고 창업을 하자. 만약에 제가 지금 코인 빨래방을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검토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몇 가지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은 투자금 대비 네,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가져갈 경우에는 네, 이 업종은 그 길게는 가는데 네. 수익을 크게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음. 단순한 뭐 외식업체들 경우에 뭐 2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네, 1,000만 원 번다, 2천만 네, 원 번다 이런 네. 식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음. 아이템입니다. 그 안정적인 수익과 그다음 그 무인이나 최소의 인원으로 네, 신경을 크게 안 쓰고 본인이 본업 및 부업 중에 택해서 운영할 수 네. 있는 1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접근을 하여튼 기대는 해야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수익률에 다음에, 대한 기대를 네, 그 너무 다음에, 많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그 단순하게 점포 창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그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 싼 곳에 싸게 해가지고 뭐 국내 브랜드든 어떤 브랜드든 세탁방이라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본사에서 일단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입지가 중요한데 그 입지 중에서도 어찌 보면 접근성이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접근성이 접근성이고 되게 중요하다. 거의 대부분이 차로 가지고 와서 네, 네. 기존 오토 매장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와서 차에 이불 빨래 같은 경우에는 음, 본인이 들고 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주차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겠네요. 그게 주차라는 게 음, 뭐 30분, 1시간 개념은 아니겠죠. 예, 이제 예, 막 예. 돌려놓고 아, 다시 잠깐이라도 차를 대놓을 수 예. 있는. 네. 아예 지금 점포 개발을 한 기존 업체들 보면 이면 도로에 차도 안 들어가는 경우에 오픈만 시켜놓고 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자, 그 때문에 다음에 네, 브랜드는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는 브랜드가 중요하다고는 안 했는데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코인 빨래방을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몇 개의 그 회사 중에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뭐 그 예를 말씀을 들면 지금 예, 네, 또 장비도 봐야 될 거고 회사가 예를 들면 얼마나 튼실한가도 봐야 될 거고 뭐 이거 맞습니다. 어떤 걸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방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일단 입지나 이런 부분은 본사와 같이 상의를 해서 점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네, 다음은 이제 장비로 가야 되는데 장비요. 국내 모든 업체들이 네,
빨래방의 경우에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해외 유명 제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자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단순한 수입품이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인지, 네. 무상 보증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네. 본사에서 AS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음. 왜냐하면 창업비의 80% 정도가 빨래방은 이제 장비값이다. 장비 가격입니다. 네, 네, 네. 현재 지금 뭐 1, 2위를 다투는 빨래방, 코인 빨래방의 경우에도 장비의 AS나 반품 문제 때문에 점주들과 본사가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듣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인 빨래방들이 뭐 많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본사가 제대로 AS를 해주지 못한다. 또는 뭐 본사가 요즘 어렵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면 사실은 창업자들은 되게 불안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도 많고 네, 지속적으로 뭐 창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참석을 해서 가맹 유치도 많이 한 뒤에 네, 지금 뭐 남부 지방 쪽에서 그 일어나는 AS를 전혀 커버를 못해서 네, 연락 두절 상태인 업체도 있어요. 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 약속 얘기한 것과 너무 틀리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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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창업자들은 장비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장비 부분에 대한 체크를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업을 생각하시면 장비 부분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보다는 얼마나 이 제품이 무상 신뢰할 수 뭐 있나? AS나 보증 음, 기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클레임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고객.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코인 빨래방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성공 전략까지 좀 살펴봤고요. 뭐 오늘 근데 아이템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네네. 주제로 이제 제가 워시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세 분이 나오셨으니까 아, 예, 예. 도대체 워시맨이라는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이냐 이거를 좀 네. 지금부터 설명을 주시는데 맨 처음 워시맨은 네. 어떤 다른 브랜드들과 어떤 네. 차별성이 있다. 어떤 점 때문에 음, 예를 들면 워시맨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팀장님이 좀 세부적으로 뭐 첨언하실 수 있으면 네, 첨언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워시맨은 지금 점포 수가 7개, 그리고 네. 솔루션 회사에서 출발했다고 하니까 일반 고객분들은 그러면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워시맨의 자회사 브랜드인 이제 KCLA라는 브랜드는 국내에 빨래방을 최초로 도입한 업체입니다. 네. 이 네. 업체와 워시맨이 이제 자매 회사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KCLA에서 취급하는 브랜드가 덱스터라는 브랜드이고 저희 빨래방은 덱스터 기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덱스터 기계는 세계 3대 브랜드고 세계에서 빨래방으로 제일 유명한 세 개 중에 하나의 브랜드이며 125년 정도 된 미국 브랜드입니다. 네. 그만큼 기계에 대한 자신이 저희가 있는 상태이며 KCLA가 덱스터의 총판이고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에 쓰이는 저희 워시맨에 쓰이는 덱스터 기계는 KCLA와 같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네. AS나 모든 정책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일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타사는 아무도 하지 못한 중고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 중고 보상, 보상이요. 네. 예, 중고 매입 보상입니다. 예, 예. 이게 뭐 계약 기간마다, 폐업하는 기간마다 보상률은 틀릴 수는 있는데요. 네네. 저희 나름대로의 그 프로테이지는 있는데, 기존 빨래방들이 창업만 시켜주고, 네. 그리고 뭐 작은 금액이 아니라 억 단위가 되는 장비 가격을 세팅을 해주고 나서 AS는 가능할지 몰라도 폐업을 했을 때 중고기계에 대한 그거는 전혀 책임을 안 집니다. 본사는. 네, 네, 네. 그래서 현재 폐업을 했는 뭐 빨래방 등 점주님들 보면 온라인에도 올려놓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사가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은. 네. 가정에는 놓을 수 없는 제품이니까 네네. 점포 매매식으로 해서 거래밖에 안 되는데 거의 어떻게 말하면 값을 안 쳐주죠. 네. 중고 기계에 대해서. 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대한 확신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미 100년 이상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검증된 기계이기 때문에 네. 이 기계는 중고라도 저희는 뭐 수요도 많기 때문에 네. 중고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주님이 음, 뭐 1년 안에 그만둘 때, 3년 안에 만약에 도저히 본인의 상황과 안 맞아서 폐업을 네. 할 때, 5년 네. 안에 폐업할 때, 이 구간에 따라서 저희는 중고로 저희 본사에서 책임지고 매입을 해주는 계약까지 체결을 해드리는 제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장비가 좋다. 그러니까 장비가 맞습니다. 좋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보상도 해주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창업하고 뭐 못 버티고 뭐 3년 네, 만에 만약에 제가 폐업을 한다면 예, 기계는 보상을 해주겠다. 어느 네네, 정도까지는. 뭐 이런 네네, 의미식인 거죠? 예. 네. 또 다른 그리고 차별성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보통 뭐 2년 AS, 네. 2년 무상 AS, 뭐 3년, 5년 부품에 대해서 보증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저희는 뭐 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는 최초로 3년 무상 AS하고 부품에 음, 대해서 10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기계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네. 일이고요. 네. 실제로도 10년 이상 쓰면서도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있는 게 해외 선진국에서는 뭐 계속 그렇게 10년 이상 문제없이 쓰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이 존재를 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솔루션, 모테가 솔루션 회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무인 점포 솔루션이 타 빨래방하고는 차별화된 점이 많습니다. 음, 키오스크 연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KT하고 업무 제휴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점주가 매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네.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그 세탁 빨래방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무인 점포 솔루션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저희는 개발되어 있고 기존 네. 점주들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쓰는 음이온 활수 시스템이 있는데요. 디렉카라는 그,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물로만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빨래방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일 음, 이슈가 되는 환경 문제, 그리고 네. 지금 팀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아토피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빨래방을 많이 꺼려 하시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남들이 다 쓰는 빨래방에서 더럽지 않을까? 음,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뭐 저희가 쓰는 세제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세제로 정부 인증도 받았고요. 네네. 이런 부분을 다른 점포하고 틀리게 다른 빨래방 브랜드하고 틀리게 뭐 친환경과 그다음 음이온 물로만 가능한 디렉카 활수 시스템 이런 부분이 음, 고객들한테는 또 특장점으로 음. 인식되리라고 사실은 생각이 좀 너무 됩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맞습니다. 들어가면, 네, 창업자들은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그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체크하고 싶은 게, 혹시 뭐, 심지훈 팀장님이 더 하실 이야기가 있나요? 아예 다 말씀하셨는데 좀 첨언을 드리면 네네. 세탁 장비가 전체 투자 비용의 7,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좀 고장이 잘 안 나고 해야 네. 추가로 자금이 또 투입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산업용 세탁기의 수명이 최장 수명이 20년입니다. 네. 그게 브랜드를 막론하고 어디 걸 사셔도 그런데 뭐 다른 데 가셔도 20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음, 중간에 뭐 고장이 나면 그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음, 그게 어떤 나사를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부품 하나씩을 교체해야 됩니다. 일단 고장이 한 번씩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덱스터 같은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일단 보통 다른 회사 걸 보면 2년이 넘어가면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만 회 정도가 넘어가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근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넘어갈 때까지 거의 고장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고 매입 보상제를 하는 이유도 저희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있고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중고 소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세제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서는 쓴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다 검증을 받은 그런 세제를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리고 그 아토피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로만 그 세탁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쓰는 그 디리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저희만 그 단독 라이선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인데 세계 특허를 갖고 있고요. 그 수많은 응위원들이 그 빨래를 갖다 더 깨끗하게 해주고 세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몸에 물론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세탁 시간을 갖다가 좀 감소를 시켜서 전기세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제를 쓰지 않고도 빨래를 하면 뭐 일반 세제를 쓴 거와 거의 비슷한 품질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나중에 뭐 이제 섬유 유연제라든가 만약 이런 걸 첨가하고 싶다 하면 네. 그것만 추가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 기술적인 부분은 네. 네,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나 드리면 네. 기존의 빨래방들은 기계를 놓고 시스템이 동일합니다. 네. 저희도 장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점주님들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장비의 브랜드와 AS 뭐 이런 중고 매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장비를 놓고 오토로 돌리느냐 점주가 한 명이 가서 배달 속을 하느냐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점주님들의 향후 빨래방이 만약에 이제 경쟁업체가 동일한 동네에 2개, 3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특장점을 가질 수 있는 이 다음 시스템까지도 저희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빨래방 세탁기가 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 이불 빨래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빨래방, 네. 빨랫감들 이런 네. 부분들만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본사가 지금 그 향후 도입하는 제품은 그것도 국내 최초로 뭐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한 세탁기와 건조기도 지금 국내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주님들이 진행을 하시다가 요걸 추가해서 경쟁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드라이가 되는 기계와 건조기를 놓고 이 빨래방은 단순하게 이불 빨래만 하는 곳이 아니라 드라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여기에 오토 매장으로 돌아가는 빨래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사는 이 부분에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는 지금 준비해서 국내 그건 인증을 이후 얘기죠. 지금 현재는 예. 그런 상태는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그 경쟁 업체들하고의 차별성 네. 부분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같으면 뭐 예를 들어 네. 잘 되는 매장이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제 워시맨 아까 뭐 매장이 일단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프랜차이즈 네. 기본적으로 빨래방들은 프랜차이즈로 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죠. 세탁 편의점 네.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좀 건너뛰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매장들이 이제 보면 잘 되는 매장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조금 덜 되는 매장이 있을 텐데 아까 네네. 물론 그 성공 전략 쪽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워시맨의 경우는 예를 들면 네. 잘 되는 매장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되더라 또 안 되는 매장들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지금 가맹점 중에 제일 잘 되는 점포는 도림초등학교점이라고 초등학교 앞에 있는 점포입니다. 그래서 네. 전에는 30대 미혼 남성들이 사는 오피스 상권이 이제 주였다고 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등하교 동선에 있어가지고 네. 학부모들이 이제 등교하면서 애들 데려다 주면서 거기 빨래 맡기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요새 그런 상권을 좀 가까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잘 되고 있고요. 나머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네. 외식업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적자나고 뭐 이런 매장들이 안 되는 매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네. 이쪽 업종은 그런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안 돼도 사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안 된다고 하는 매장도 없습니다. 기본은 다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매장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매장 가맹점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본사가 뭐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 테니까 뭐
우리 가이드만 잘 따라와라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그 프랜차이즈 외식업하고는 좀 틀리게 네네네. 이 부분은 각각의 사업체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네. 일반 프랜차이즈들은 지속적으로 재료를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본사 유기적으로 네네. 가는 부분인데 네. 실제 지금 기존의 가맹 그 빨래방들은 시설 투자해서 차려놓고 나면 본사하고 특별하게 무슨 뭐 재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본사의 마케팅도 상당히 소홀한 게 사실이에요. 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상권 분석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오픈시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점주님들하고 그 예상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통해서 네. 저희도 자신이 없는 매장은 경쟁이 마치열하거나 자신 없는 매장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네.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 타사와는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좀 그 디테일하게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마케팅 지원은 뭐 다른 뭐 프랜차이즈들과 유사하게 뭐 블로그 제작 지원이라든지 체험단 지원, 뭐 홍보물 디자인이나 뭐 시안 제작, 그다음 뭐 입점 상권별로 마케팅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피스 위주가 네네. 있고 네. 팀장님 말씀하신 학교 앞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본사도 지금 같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존 매장 오픈하면 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 식으로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예, 네. 그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 프랜차이즈하고 조금 틀리다는 게 본인이 이제 영업 부분을 점주님들이 영업 부분을 조금 하시면 그만큼 매출이 바로 오르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외식업처럼 선택 사양이 아니라 기존에 뭐 이 빨래를 하고 있는 필요로 하는 곳을 본인이 조금만 영업을 하시면 네. 그 영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뭐 그 전단이나 여러 부분은 본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음. 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질문할 때 꼭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네, 매장들을 앞으로 내다 보면 아직은 뭐 많지는 않지만 뭐 100개, 네, 200개 매장이 나간다면 네, 그분들 중에는 분명히 물론 뭐 모든 걸 적중시킬 수는 없을 테니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뭔가 좀 매출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든지 또는 네, 어느 정도 나오다가 그보다 더 떨어진다든지 뭔가 변화된 환경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네. 그런 매장들은 어떻게 뭐 지원책들을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근데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입지 조건하고 네. 그다음 이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입지 조건이나 이제 음. 접근성, 뭐 경쟁 업체 현황 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더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빨래방은 네. 네. 저희가 처음 상권 분석할 때부터 주위에 이제 점포 개수나 이제 가능한 빨래방의 수 네.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실제 장사가 안 되는 매장 같은 경우 보면 음. 앞서 말씀드린 차가 안 들어간다든지 네. 뭐 접근성이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는 곳 음. 이런 곳은 아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들하고 처음부터 상의하에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음. 다른 타사하고는 조금 그냥 무조건 내면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음. 처음부터 일단 본사에서는 배제하는 부분들이 네, 많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안 들 것 같으면 안 내준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해야 예,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예, 가맹점 모집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뭐, 이게 예, 뭐 예, 가맹점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맞습니다. 그 창업자들을 찾아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보통 이제 저희는 가맹본부들, 창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가맹본부들에게 뭔가 좀 창업자들에게 혜택들을 줄 수 있거나, 예를 들면, 또는 이벤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물어봐요. 왜냐면 창업자들은 결국 가장 좋은 시점을 골라서 창업을 하려고 할 테니까. 현재 네. 워시맨에서도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증거배입 보상제, 그 다른 네네네. 회사에서 하지 않는 네.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걸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한시적으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진행을 아, 하고 중고 있는 거예요. 보상제는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거네요. 예, 기존 예. 네. 7개 매장은 네. 중고 보상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예, 지금 뭐 예. 코로나 사태나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좀 다운된 상황에서 네. 저희도
이제 출발하는 입장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 중고 매입 보상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된 거고요. 이게 뭐 한시적으로 뭐 3개월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네. 저희도 상황을 보지만 뭐 지금부터 출발해서 이제 새로 가맹 계약을 맺게 되는 점주님들한테는 중고 보상 프로그램을 계약서에 네. 넣어서 진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뭐 창업 비용 하면 이제 뭐 몇 평 정도 했을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지금 워시맨 같은 경우는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업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뭐 비싸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요. 보통 네. 이제 최소 평수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장 평수가 실평수 8평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저희는 10평 정도가 최소 평수로 했을 때 네. 세탁기와 건조기가 세대씩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좀 다르게 온동화 건조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동화 세탁기 건조기 세트가 같이 들어가서 네. 그렇게 보시면 부가세 별도 한 9천만 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만약에 창업 자금이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할인을 조금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회사의 이제 창업 지원 관련해서 한 네. 가지 빠진 부분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갖다 지원해드립니다. 네. 일금융권인 신한은행에서 3%의 그 금리로 해서 각자 사장님한테 이렇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드리고요. 거기에서 또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다른 쪽으로도 대출을 안내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게 워낙 투자비가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대출을 많이 이렇게 얻는 거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일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장점을 좀 내세우고 싶고요. 10평 기준에서 한 9천만 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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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지금 간단하게 네. 네. 말씀하셔요. 첨언하자면 네. 그 기존 세탁 창업비를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타사 브랜드와. 근데 이거는 본사에서 출혈을 좀 감수한 부분인데요. 중고보상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네. 그 기존 덱스터 장비가 시중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타사 그 빨래방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해외 브랜드들에 비해서 네. 20-30%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새 제품의 경우.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타사에 비해서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랬을 때 점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본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상당히 낮춰서 타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창업비를 맞췄습니다. 기계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할인을 많이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덱스터 장비는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세계 3대 브랜드에 해당될 정도로 좋은 장비인데, 그래서 사실은 가격도 꽤 높은데, 그리고 맞습니다. 빨래방은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창업 비용이 꽤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놓고 창업 비용이 다른 데보다 커야 되는데 가격대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춰놨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네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뭐 더 더- 드리면요. 네. 예. 가격대가 원래는 1억 2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좀 금액을 깎았고요. 그리고 네네. 9천만 원대 안에서도 저희가 선택사항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선택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네. 본인이 좀 더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자, 보통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려요.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만 듣고 창업을 딱 하는 것보다는 나는 좀 가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다. 또 뭐 매장 점주를 좀 만나보고 싶다. 내지는 아니면 기계를 좀 하나하나 좀 실제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창업자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나요? 네, 언제든지 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심 팀장님 지금 대치동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체험도 가능한 거죠,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직영점으로 저기 네. 송파구에 가락시장이 있습니다. 네네네. 가락점으로 지금 직영점이 원래 없었는데 네. 가락점에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그 매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웨크레닝이라는 드라이클리닝 쪽 그 매장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워시맨 빨래방 매장, 여기에다가 무인 점포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커피 쪽에 좀 결합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매장이죠. 그래서 네. 고객이 오셨을 때 뭔가 좀 수익률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많고요. 기존에 네. 하고 있던 거에 대한 지금 워시맨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 사업성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정식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도 교육이나 체험을 위해서 직영점이 네. 필요하다고 느껴서 네, 그래서 직영점을 지금 5월 중순에 그 오픈 예정이고 거기서 모든 체험이나 뭐 질문도 가능하고요. 더 빠른 시간을 원하시면 기존 점주님들도 7개 매장도 언제든지 이제 네. 뭐 가셔서 보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워시맨에 대해서든 아니면 뭐 아까 코인 빨래방에 대해서든 내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혹시 빠뜨렸다. 중요한 얘기인데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뭐 하나 좀 네, 말씀드리고 네, 네. 싶은 게요. 네, 우리가 뭐 빨래방이 뭐 코인 빨래방이 시설 창업이다 보니까 입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점포가 네, 중요한데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공실들이 많으니까 이제 네, 건물주들을 통해서 저희가 네, 들어갈 만한 사전에 들어갈 만한 점포들을 또 꾸준히 지금 물색하고 있고요. 좀 네, 네, 개발을 네,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베드타운 위주로 그 빨래방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떤 한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이 또 그런 지역에서 치열할 수 있는데 네, 어떤 오피스 상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유 주방 같은 그런 개념에서 네, 여러 사람들이 목에 유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네, 빨래방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그 큰 빌딩의 유효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점포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네. 추천 매장들을 열심히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간 그러니까 창업에서. 지금 현재 그럼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아이템 네. 선택 그 차원을 떠나서 어떤 네네. 곳들이 지금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 맞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서 창업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예, 말씀하십시오. 건물주들이 지금 현재 공실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뭐 네네네네. 신도시 이런 데는요. 네네. 근데 건물주들은 이제 놀릴 수는 없고 해서 네. 저희가 그런 걸 사전에 네. 출연 온 다음에 말 그대로 또 그런 상황이면 그 임대료도 많이 네.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음, 음. 차원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요? 어, 창업을 하실 때 네. 저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외식업체에서도 몸을 담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쫓기듯이 지금 당장 뭐를 하려고 돈을 네.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이상은 너무나 지금 틀린 상황이고 점점 네. 더 국내 이제 창업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이 빨래방이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접근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안정적인, 제가 계속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본인이 예상 가능한 수익이 나오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야지 정말 들쭉날쭉하고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직원이나 상황에 의해서 장사를 음, 그만두고 음, 뭐 손실을 입고 이런 것보다는 시설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시설 투자를 해놓고 직원이나 이런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5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음. 그런 아이템을 노는 이런 빨래방이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그 네네. 빨래방 중에서도 뭐 저희 자랑이지만 제일 중요한 장비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받았으며 음, 그거에 대한 자신감으로 본사에서는 중고 매입까지도 해드린다고 말씀을 네네. 드리니까 네.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뭐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창업하시는 분보다 2배, 3배는 더 들지만 대신 폐업을 했을 때, 스탑을 했을 때를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이쪽이 훨씬 더 이익이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심 싶습니다. 팀장님도 혹시 빠뜨린 말 있으면 한마디 예. 하십시오. 네. 보통 이제 이 설치 사업 무인 빨래방 같은 경우는 투자업으로만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뭐 은퇴하신 분이 투자업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은행 이자보다 한 1,500의 수익률을
이게 얻어내고 싶다거나 그런 쪽으로도 하실 수는 있지만 음. 일반 20대, 30대들이 저는 청년층들이 이걸 창업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본사에 지금 오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거 배달까지도 가능한 점주형 그리고 소비자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수거 배달을 하게 되신다면 매출이 1,500에서 2,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땀 흘려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그리고 또 매장 평수가 좀 크고 건물주분들이 평수가 뭐 3, 4평 돼가지고 나는 이것만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다른 업종도 추가하시다 하면은 저희가 점포에 맞는 무인 솔루션, 커피나 뭐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를 또 추가해서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려를 해주시면 이쪽에 좀 노하우가 있는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